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허가되어 있는 사전 피임제는 6종류가 있습니다. 사전 피임제가 2가지 복합제로서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2가지 조합 성분인데 6품목은 전부 그 조합 비율이 다릅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개발된 신약이 가장 좋다 하면 1세대, 2세대, 3세대는 있을 필요가 없겠지만 가장 적절한 피임제는 모든 여러 사람들의 생리작용이라든지 내가 발현하는 부작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피임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현재 우리가 신약을 분류하고 있는 4세대 피임제에서 올해 초에 미국 FDA와 우리 식약청에서 안전성 서한을 보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에. 왜냐하면 심혈관계 부작용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4세대 피임약을 처방하고자 하는 의사 선생님은 이러한 심혈관계 부작용 소인이 있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처방할 것을 그런 안전성 서한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류함에 대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 시작된 이후에 그동안 과학 발전과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해서 우리 식약청이 지난 7월부터 현재 기허가된 약 4만 약품의 모든 완제품에 대해서 전면 전문이냐 일반이냐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피임제 이 재검토안도 이러한 전면 재분류안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우리가 이 재검토안을 검토할 때는 모든 의약품의 양리기전,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그리고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의약품 세부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15개의 알고리즘, 즉 이것이 주사제니까 그런 주사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으로 갑니다. 주사제가 아닌 경우는 아니요. 그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이 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있으니까 이 오남용은 전부 주관적인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남용이 이 약품이 오남용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계에서는 지금 의약품 중에서 오남용 우려 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약품인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15단계의 예, 아니요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재분류안을 신층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류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식약청이 피임제의 과학적 검토, 즉 과학적 검토를 하면 이 약품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는 우선 선진 각국의 허가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허가사항에는 의약품 허가 당시의 임상시험 때의 부작용이라든지 시판 후의 부작용 그리고 때에 따라서 모든 역학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의약품 허가사항이고 저희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사항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의 허가사항과 유사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이번 재분류를 하면서 피임제에 대해서 그동안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놓은 가장 최근의 리뷰 논문과 그리고 각 피임제에 대한 각종 의학 논문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교계, 의학단체, 관련 부처, 시민단체, 각 단체에 대해서 저희 피임제 재분류안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에서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근거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각국의 의약품 분류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과학적인 근거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선진 각국의 분류 현황도 참고하였습니다. 사전 피임제를 일반 의약품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를 전환하는 사유는 이 사전 피임제는 장기 복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려되는 부작용과 약물 상호작용 측면에서 사전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의사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전 피임제는 피임 효과를 위해서 21일 동안 복용하고 7일간 휴학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수치 변화를 줘서 질출혈이나 월경 불순, 구역, 구토 이런 부작용 이외에도 드물지만 혈전증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전 피임제 여성 호르몬 복합제입니다.
호르몬제는 기계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윤활유가 필요한 것처럼 신체의 각종 세포와 장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피임제뿐만 아니라 호르몬제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도 전문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전 피임제는 이 경우에도 인도, 태국, 중국, 이집트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전 피임제 허가사항에 있는 투여 금기대로는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환자 및 의심되거나 병력이 있는 환자, 혈전색전증 환자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중증도 이상의 고혈압 및 간장의 환자 등이 투여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준 투여 대상에도 심혈관계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40세 이상인 사람, 비만자, 고혈압 환자, 흡연자 등 광범위한 이외에도 광범위한 대상자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다른 항생제나 다른 약물들과 같이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전 피임제는 이런 다른 약물들과 약물 상호작용이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같이 복용할 경우에는 이 사전 피임제 약효가 감소하거나 또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 측면과 상호작용 측면에서 사전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의사의 치료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임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인데 왜 의사의 허락을 받고 하여야 하느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신장에 이상이 온다, 간장에 이상이 온다, 심장에 이상이 온다 그렇게 느낄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많이 늦은 상황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주기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런 종합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사전에 커다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행위 이후에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사전 피임제는 장기 복용하는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내가 느끼는 부작용 그리고 가슴에 어떤 통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붓는다든지 구역부터가 난다든지 내가 질 분비물이 좀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출혈이 이때 나타났어요. 그런 자기의 변화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함으로써 피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임제에도 사전 피임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가장 좋은 피임 방법과 가장 좋은 피임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긴급 피임제는 성관계 시에 콘돔이 찢어졌다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과 같은 상황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복용해야 하는 약입니다. 피임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임 방법으로는 콘돔 사용, 사전 피임제 복용, 자궁내 장치나 이식제, 그리고 난간 또는 정관 수술 등이 있는데 긴급 피임제는 이러한 일반적인 피임 방법을 대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부작용으로 구역, 구토, 하복부통, 피로, 두통, 현기증, 유방긴만감, 월경 과다, 월경 외출혈, 월경 지연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피임법에 비해서 피임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긴급 피임제에 의존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임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긴급 피임제의 사용 목적은 일반적인 피임법의 대체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1회 복용하는 약으로 빈번하게 복용하는 약이 아닙니다. 긴급 피임제는 한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이 성분은 사전 피임제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지만 복합 피임제, 사전 병구 피임제에 포함되어 있는 혈액 공급 기전과 관련되어 있는 에스트로겐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량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호르몬 밸런스를 인위적으로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해성이 내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오는 그런 위해성보다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긴급 피임제를 일반 약으로 전한 나라에서 낙태율이 감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자들은 낙태율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이 관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 낙태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을 때 문제 가정이거나 학교로 중퇴, 초기 우울증인 알코올 중독 환자 또는 다수의 성관계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그룹에서는 임신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긴급 피임제가 제공되었어도 먹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긴급 피임제는 성폭행 등 원치 않은 임신의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낙태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교육 및 피임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낙태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낙태율 감소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수술하지 않는 병원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전반적인 임신 저하, 생명 존중 의식 향상, 긴급 피임량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낙태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낙태율은 특정 의약품이 전문이냐 일반이냐 하는 그런 분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다양한 환경, 문화, 경제, 교육, 제도 등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긴급 피임제는 별의 100개 나라 이상에 서거되었고 30년 이상 사용 경험이 있으며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26개 나라가 일반 의약품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개 나라에서 전문 의약품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허가 시의 임상시험이나 시판 부작용 보고, 그동안 연구 논문에서 사전 피임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혈전질환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거의 없어서 전문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하였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서 청소년 등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하도록 사용 연령을 제한하고, 또 본인의 한해서만 구입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포장이나 설명서에 안전하고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 기재사항을 개선하고, 복약 지도를 강화하는 세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피임 및 성교육 등 범부처 대국민 캠페인과 함께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건 성교육과 피임 교육이라고 생각하여서 관련 부처와 함께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임제의 경우 이런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과학적 판단 이외에도 국민들의 피임 및 성에 대한 인식도, 낙태율, 출산율, 성문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여서 지난 6월 15일 피임제 재훈련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 내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피임제 재분류안은 의약품 세부 분류 기준에 따른 과학적 분류 결과 초안입니다. 현재에도 피임제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의 분류안에 대해서도 각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은 중앙약식 전문가 자문회를 통해서 최종 분류를 확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남인순 위원님께서 주최한 공청회에서 무엇보다도 사전 피임제 안전한 사용과 긴급 피임제 사용 목적에 따른 가장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여성 건강이 증진되도록 의견이 개진되기를 바라며, 이런 논의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상호 이해관계를 좀 넓힐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대화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